오늘도 펄어비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펄어비스가 호재가 떴잖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펄어비스를 콕 집어가지고 야 펄어비스 너무 좋은 게임이야, 앞으로 펄어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K 콘텐츠를 발전시켜 나가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월요일 시장이 빵 하고 상승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시장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과 2차 종전협상이 무산되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대하면서 그동안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것도 무산되는 그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꽝 하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펄어비스는 시장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눌린다면 펄어비스는 과연 상승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이 꽝하고 물릴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 2차 종전협상이 무산되었으니까. 이게 보면 미국도 파키스탄에 갔고 그리고 이란도 파키스탄에 갔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할 줄 알았어. 근데 이란이 갔어. 그래서 트럼프도 아이씨 안 해, 무산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후속 기사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란이 오늘 오만 방문했다가 다시 파키스탄에 복귀할 예정이다. 6일 밤에, 오늘 밤이죠. 다시 파키스탄에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키스탄에 왜 갈까요?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예정에도 없던 파키스탄 대통령 만나가 종전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하고 그냥 갔단 말이야. 근데 오만에 갔어. 오만이 어떤 나라죠?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란 있잖아요. 여기가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여기 통과하는 거 돈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그거 이제 오만이랑 나눠서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만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어. 근데 얘네들이 미국이랑 이야기도 안 하고 오만 들렸다가 파키스탄에 갔어. 그러면 오만 의견 듣고 미국이랑 뭔가 의견을 나누려고 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기대감도 있어요.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현실상 이건 예측치고 실상 벌어진 일은 무산이 된 거기 때문에 시장이 또 놀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종가로 유가 곧버스를 추천해 드렸잖아요. 근데 유가가 예상대로 떨어지기는 그래서 여기가 오후 3시였거든요. 오후 3시 이후에 빡 올랐다가 확 빠졌죠. 그리고 다시 대가리 살짝 들면서 끝나기는 했는데 협상이 되면 또 확 하고 빠지겠죠. 그럼 곧버스로 또 왕창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보는 중입니다. 근데 쟤네들 오랫동안 싸우긴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100달러 넘어가면서 한 110달러? 근처까지 가면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가 곧버스로 먹기가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동안 제가 공개 추천주로 계속해서 드렸는데 공개 추천주를 최근에 너무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다 수익이 나긴 했습니다만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이제 좀 공개 추천주는 자제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천주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시장이 눌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펄어비스는 얘랑 시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수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얘 차트는 이렇게 쫙 내려온 다음에 쭉 행보하고 있잖아. 근데 코스닥 지수는 어떻죠?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펄어비스가 지수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댓글에 야 이 무식한 놈아, 그 펄어비스랑 지수랑 어떻게 똑같이 움직이냐 이 무식한 놈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이렇게 보면 비교 차트로 보면 보여. 이게 코스닥입니다. 이게 펄어비스예요. 그냥 빠질 때 같이 빠지고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다. 대신 펄어비스는 시장 빠질 때 좀 강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지. 그리고 얘 횡보하고 얘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도 보면 올라갈 때 가치가 떨어질 때 같이 빠지고, 근데 빠질 때, 시장 빠질 때 얘는 좀 더 강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 올라갈 때는 조금 약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시장이랑 무관하게 좀 지나가는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시장이랑 무관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고, 여기는 다시 시장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펄어비스가 시장의 영향을 아예 안 받는다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여기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때, 시장의 영향을 받을 때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의 영향을 받을 때는 펄어비스에 아무 일이 없었을 때고요. 시장의 영향을 안 받고
지 혼자 독자 노선으로 가는 날 있죠. 독자 노선으로 가는 날에는 뭐였어요? 500만 장 판매 있었잖아요. 500만 장 판매 이후에 그냥 눌러버리잖아요. 강제로 눌러버리죠.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건 강제로 누른 거죠. 개별 악재가 있던가 강제로 누르던가 둘 중 하나죠. 시장이랑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뉴스가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랑 상관없이 얘 혼자 독야청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살짝 눌리니까 더 강하게 눌리고요. 시장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랑 비슷하게 가요. 별일 없으면 시장이랑 비슷하게 하고 별일 있으면 독자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펄어비스는 별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일이 있죠. 뭐가 있어요?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분석 뭐예요? 김민석 총리가 콕 집어서 얘기했으니 공매도들이 벌벌 떨 것이다.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그래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만든 거니까 좀 쓸 거면 좀 자주 쓰는 게 좋겠죠. 일단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주황색이 외국인이고요. 파란색이 공매도입니다. 어때요? 외국인이 살 때 공매도가 빠지죠. 그리고 외국인이 다시 살 때 이렇게 팔 때 공매도 다시 올라가고요. 보이죠? 그래서 외국인과 공매도가 데칼코마니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외국인이 공매도 세력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건 공매도와 종가의 관계인데요. 이 파란 게 종가예요. 주가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가 증가하니까 주가가 박살나고 공매도 감소하니까 주가가 올라오고 보면 보이죠? 그러면 공매도가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외국인이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황색은 업틱률 예외 물량이고요. 파란색은 공매도 물량입니다. 공매도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거래가 오늘 하루의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때요? 거래량 중에 많은 부분들이 공매도가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줬겠지. 그리고 코스닥 상승하고 있는데 펄어비스 횡보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공매도 비중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펄어비스 상승을 공매도로 찍어 눌렀다라는 이야기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 업틱률 예외 물량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업틱률 예외 물량은 뭐예요? 공매도라는 게 원래 매도 호가가 있고 매수 호가가 있고 가격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매도는 원래 여기에 걸어놓기만 해야 돼요. 매도 물량에다가. 그래서 가격을 찍어서 눌러서 내려오면 안 돼요. 근데 예외 물량이라는 것은 요 매수 걸려있는 이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업틱률 예외 물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가격을 찍어 눌렀다는 얘기죠, 공매도가.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가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고로 김민석 총리가 콕 집어서 펄어비스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공매도 세력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뜻으로 봐야 돼요. 거기에다가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을 공매도 세력들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공매도 세력이 힘만 안 주면 얘는 개별 이슈로 강하게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시장의 영향을 덜 받을 것 같다. 따라서 월요일 상승에 대해서 크게 긴장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잘 안 보세요. 펄어비스 영상만 보시거든요. 나머지는 얘 거의 3천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거의 안 봐요. 안 보죠. 그래서 이때다 기회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반도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반도체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최근에 미친 상승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그래서 얘네 움직임이 중요하지 미국 나스닥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4%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갭이 반드시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했을 때 얘 꺾이면 어쩔 거야? 얘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면.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꺾인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상승세 잘 나와주고 있고 제가 추천해드렸던 반도체 레버리지 이거 제가 메인으로 끌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것도 지금 잘 상승해주고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죠. 상승세는 더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어떤 거냐면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최근에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주가를 끌었던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흐름이 그런 게 있거든요.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을 빵 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 대형주가 좀 미치미치해.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빵 하고 쏴 올려요. 이후에. 대형주 중심으로 돈이 몰렸다가 중소형주 중심으로 돈이 몰린다고요.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돈이 꽝 하고 몰렸잖아요. 쫙 하고 오랫동안 몰렸잖아요. 최근에 좀 더 강하게 몰려주고 있어요. 참고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우리 추천 줍니다. 공개 추천 주죠. 두산 에너빌리티. 뭐 어쨌거나 여기에 돈이 빵 하고 쏠린 다음에 얘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기술 같은 녀석이 쫙 하고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돈이 몰렸다가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몰립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뭐냐면 코스피 전체 상위를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보이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차, 2차전지, 전선, 태양광, 조선, 전선, 배터리 전선, 전선 뭐 이렇게 가잖아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지금 삼성, SK하이닉스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건 뭐 당연한 거지만. 근데 코스닥 쪽으로 보면 지금 반도체, 우주항공, 로봇, 개별주, 반도체, 2차전지, 반도체, 로봇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대형주 중심에서 중소형주 중심의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보인다. 반도체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형주 쪽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게 보인다. 그래서 테크윙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테크윙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흐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이동되는 거의 첫 구간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시장을 읽는 겁니다. 시장의 돈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풀어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못 뛰어나냐는 시장을 얼마나 잘 읽느냐 못 읽느냐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읽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시장의 특징. 제 이야기가 이해되시는 분들은 아마 고수일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해 잘 안 되시면 그냥 따라오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근데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 얘가 진짜 잘 보는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못 읽었던 건데 이렇게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근데 제가 이렇게 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방 수준이 너무 올라갔어. 그러니까 주식을 모르는 무지렁이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잘 모르는 무지렁이들은 이거죠. 이거 사 올라갈 거야. 이유는 없어. 그냥 내가 사라면 맞는 거야. 이런 사람들 좋아요. 주식을 잘 모르는 우리 개미들은.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은 오 그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혹은 내 생각이랑 비슷하네 혹은 뭐 네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 명석한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고 있어요 우리 채팅방에. 댓글 수준이 장난 아니잖아요. 점점 제가 위험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너무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이면 잘못된 정보 한번 딱 했다가 헛소리 삑삑 한다고 난리 나거든. 퀄리티가 너무 높아졌는데 이거 좀 문제입니다. 뭐 무튼 오늘은 펄어비스 시장과의 관계, 그래서 월요일 시장 예측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트럼프가 총격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의자를 잡았는데 이것도 시장에 한번 와라락하고 충격을 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는 느낌인데 최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한 번쯤 락을 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오고 있거든요. 이건 근거는 없습니다. 한 번쯤 시장이 우르르 꽝꽝해 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종전이 있은 후에 느낌 살살 보고 종전 이후에 뭔가 느낌이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러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비중 줄여라. 비중 줄여라라는 얘기를 제가 그 주식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우리 고객들한테도 많이 했었었는데 말을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경고는 해야겠죠. 약간 느낌이 쎄한 느낌이 조금씩 오고 있어. 근데 제 느낌이 경험상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거의 2에서 3주 정도 이후에 시장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살 느낌 오고 있거든요. 한번 느낌 보도록 하죠. 그리고 위기 상황 다가올 것 같으니까 제 영상 계속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